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팩트체크 5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시면서 차용증만 쓰면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용증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형식대로 그냥 막 작성을 하시고 가져오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만약에 받았어요. 정말 이게 빌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다른 분한테 제3자한테 나 제3자한테 돈을 빌렸어 라고 하면 이러한 약정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제3자니까 돈을 빌렸겠구나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관계라면 저희가 돈을 빌릴 수 없나요? 제가 막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요. 근데 나는 돈도 없어.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돈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국세청에서 보는 입장, 정말 너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 하면 형식에 맞춰서 빌려라. 이 형식에 맞춰서 빌려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 올바르게 차용증을 작성을 해라.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나요? 은행 가서 저희가 쓰는 것들도 다 일종의 대출 약정서도 차용증의 일부잖아요. 금액 먼저 들어가겠죠. 대출 기간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이자율 얼마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를 매달 내가 며칠에 납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형식을 맞춰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시다 보니 부모님들, 자녀분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차용증을 막 작성을 하시죠.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이제 차용증대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자를 입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금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입금을 잘 하십니다. 3달에서 6달 정도는 잘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나 이번 달 좀 어려운데, 나 이번 달 조금 다른데 돈 들어갈 게 있는데 라고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미납이 되시죠. 한두 달 미납이 되면은 마치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3달에서 6달은 납입을 하시고 또 향후의 기간은 납입을 안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볼 때는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작성된 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이 약속에 이행이 되어야 이 차용증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달 내가 이자를 납입을 하고 실제 그 부모님이 내가 이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이거는 정당한 차용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계약상에서 보면 이자를 납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차용증으로 볼 수 없다. 왜요? 우리 이때 공증도 받았어요. 막 이래요. 우리 공증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면 매달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차용증 이런 거 너무 복잡해. 차용증 없이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 혹시 기억나시나요? 차용증 없이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억입니다. 2억은 제가 부모님한테 이체를 받아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2억 어디서 났어? 저 그때 저희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왜 너 그럼 차용증 내놔? 라고 했을 때 2억까지는 차용증이 없어도 국세청에서 증여세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한 금액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여세 상담을 주시는 것 중에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자녀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매체에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담보를 대신 제공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나중에 그러한 일정한 금액들을 매달 혹은 매년 이렇게 갚아주시면 자녀는 이제 그 부채 에서 자유로워지고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내가 빌렸어요. 아들은 제가 빌린 거예요. 근데 돈은 부모님이 갚아줘. 누가 봐도 증여죠. 누가 봐도 증여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내가 빌리는 것만 볼 거야.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사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액의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집을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 내가 집을 만약에 취득했다라고 볼게요. 제가 집을 취득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땡긴 겁니다. 이 대출을 내가 이 집을 사면서 처음에 해야 되는 취득자금 소명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는 7억짜리 집을 샀는데요. 그 중에 3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나머지 4억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라고 제출을 하죠. 많은 분들이 나 이거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관리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김주현, 너 이때 나한테 분명 대출 받아서 집 샀다고 했지? 너 이 대출금 어떻게 갚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년 4년 있다가 갑자기 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부채 사후관리라고 해서 당신이 집을 살 때 이렇게 4억이라는 대출을 땡겨서 샀는데 그 4억 어떻게 갚아 나갔는지 나한테 알려줘 라는 거예요. 근데 그 4억을 그러면 저희가 국세청에 가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 계좌에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금액이 나가서 이렇게 내가 대출을 상환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러한 계좌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 계좌에서 나갔다라고 한번 볼게요. 돈은 내가 빌렸는데 나중에 이거 갚아 나갈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갔어 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거 봐봐, 엄마가 대신 갚아줬네, 이거 증여야 라고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저희가 속일 수도 없어요. 계좌 내역을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은행명과 예금 계좌번호와 예금 주명 이런 게 쫙 나오고 이렇게 출력이 쫙 되고 밑에 은행 직인이 찍혀서 저희가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난 처음에 집 살 때만 잘 빠져나가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국세청에서는 대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 사후관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내가 이 자금을 상환을 함에 있어서는 꼭 주의 깊게 살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로 볼 수 없다 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이체할 때 그 옆에 비고에 생활비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떠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생활비라고만 적어놓으면 이게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가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과한 용돈 금액을 줘가지고 그분이 과도한 사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방송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 생활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잘 사는 집 아들이야.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보니까 원래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 한 사람이 사는데 뭐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잘 못 사는 집이야. 우리 집은 한 달에 생활비가 뭐 인당 50만 원이야. 이게 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법적에 표현이 되어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너는 1,000만 원을 인정해주고 너는 50만 원만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보지 않아요. 국세청에서는 항상 과도하게 세금을 탈루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 생활비라는 건 내가 계좌에 생활비라고 이체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나한테 계좌이체를 받은 대상자, 실제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냐? 내 자녀가 돈도 잘 벌어.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보니까 내가 막 용돈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내가 우리 손자녀 교육시킬 때 이렇게 돈 줄게 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걸리게 되면 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 교육비 주는 것까지 나라에서 보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반면에 1년에 학비가 몇 천만 원,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러한 학교들의 학비를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안 매길 수 있나? 라는 조금 반감 아닌 반감도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향후에 이분들의 계좌를 조사를 할 때 이러한 내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금액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누계 합계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증여세를 납부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제가 자녀예요. 우리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생활자셔. 근데 제가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용돈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나도 조금 여유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증여로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것도 금액이 과도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나 손자녀들한테만 주는 거를 증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자기 부모님한테 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 하시라고 이렇게 주는 돈들이 왜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은퇴하셨어요. 소득이 없어. 그러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드려요. 이거는 증여로 보기 어렵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뭐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 그래서 연금이 매달 뭐 700만 원씩 나오셔.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300만 원, 500만 원 용돈을 드렸어.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손자녀나 자녀분들한테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매달 300만 원 크게 느껴지세요? 매달 300만 원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매달 300만 원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이 1년이 되면 3,600만 원이고요. 그게 10년이 되면 3억 6천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저희가 국세청에서 계좌 이체 내역이 발각이 돼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이 3억 6천에 대한 증여세, 거의 6천만 원,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7천만 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계좌 이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